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숫자 카운팅하기 앱 인벤터에서 우리 학습해 볼 텐데요.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 볼 겁니다. 버튼을 내려가면 숫자가 내려갈 거고요. 초기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숫자가 0으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y Projects의 Start New Project 클릭해 주시고요. 프로젝트 네임은 넘버라고 쓰겠습니다. 넘버라고 쓸 거고요. 넘버하고 언더바하고 여러분 이니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OK 누르면 넘버하고 여러분 이니셜에 해당하는 앱 인벤터 화면이 보여질 겁니다. 자, 기본적인 우리 화면 하나씩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있는 부분의 화면에는 글씨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레이블을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셔서 첫 번째에다 놓고요. 리네임은 숫자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숫자 입력하고요. 텍스트에도 숫자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씨가 너무 좀 작죠. 그래서 한 글씨를 30 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숫자를 넣을 건데요. 숫자도 하나 더 넣을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을 하나 더 연결하셔서 드래그 하셔서 여기는 이번에는 직접 숫자를 지정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이름은 숫자 입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숫자 입력. 밑에 있는 이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는 숫자 0을 표시할 거고요. 숫자가 너무 작죠. 그래서 한 50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작다라고 하시면 100 정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좀 크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폰트 사이즈는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글씨를 조금 더 수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 숫자가 중간에 좀 위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오토매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 페어런트로 바꿔주고요. 그래도 가운데로 가지 않죠? 여기에 정렬이 있습니다. 텍스트 정렬. 여기에 센터를 바꿔주게 되면 가운데로 위치하게 됩니다. 좀 진하게도 한번 해볼까요? 폰트 볼드 클릭하면 조금 더 진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부분이 좀 더 넓게 지정하실 거라면 여기 세로 부분도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할 건데 여러분들이 좀 더 넓게 하고 싶다 그러면 세로 부분이 있는 걸 바꿔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레이아웃에 보시게 되면 레이아웃에 있는 배치, 레이아웃 가로 배치를 선택하셔서 버튼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있는 부분에 위드를 필 페어런트로 바꿔서 OK 눌러주시고요. 버튼 3개를 클릭해서 드래그 하겠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버튼 하나, 자 버튼 2개, 버튼 3개 해주시고요. 첫 번째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버튼 1이라고 뜹니다. 거기에 리네임을 눌러서 증가라고 할게요. 증가 버튼. 자, 증가 버튼은요, 여기다가는 직접 증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둬도 괜찮고요. 특수문자 이용하셔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쪽에 있는 꺽쇠 누르셔도 되고요. 탭키 있죠? 탭키 보시면 여기 있는 이 탭키를 한번 누르시면 여러분 여기 탭 보이시죠? 탭키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특수 문자를 펼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고 바로 탭 누르면 화면이 커지게 되겠죠. 넓어집니다. 자, 위로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증감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도 한 글씨를 한 50 정도 주면 와, 좋네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증가되어 있으시면 추가 버튼에는 감소 버튼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리네임에 감소 버튼 넣어주고요. 특수문자 마찬가지로 텍스트에다가 넣겠습니다. 지우고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 탭키 누르시고요. 아래로 가는 키 우리 약간 엘리베이터 느낌이 나긴 하네요. 50 주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 부분은 버튼은 초기화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초기화 버튼 가볼게요. 초기화 버튼. 초기화 버튼. 자, 초기화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폰트 사이즈를 50 바꿔줍니다. 그리고 글씨는요, 초기화라고 쓰겠습니다. 네, 아주 큼직큼직하게 잘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버튼을 누르면 더해지고 버튼을 누르면 빼지고 초기화 버튼이면 0번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우리 블럭스로 가셔서
코드 작성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필요한 부분입니다. 증가 버튼을 눌렀어요. 네, 증가 버튼을 눌렀어요가 필요하고요. 근데 증가 버튼을 눌렀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 계속 그 숫자가 계속 지정되어 있던 그 숫자가 어떻게 해요? 계속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러려면 변수라는 것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variabl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거 가지고 값을 갖고 와서 세팅해 주거나 get을 이용해서 값을 갖고 오거나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변수는 변하는 수입니다. 값이 변하는 수기 때문에 딱히 3이다, 5다 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을 영문으로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variable에 initialize global name to라고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붙여서 놓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에다가 이름, name을 쓸 거예요. name은 숫자라고 쓸까요? 자, 변수를 만드시면 숫자라고 되어 있는데 초기값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초기값은 맵스에 가보시면 0이라고 있습니다. 0을 그대로 드래그. 숫자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증가 버튼 누르면 이 숫자가 계속적으로 더해질 거고요. 감소 버튼 누르면 증가 이 숫자가 마이너스 될 겁니다. 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증가 버튼이라는 것을 클릭했을 때라는 거죠. 증가 여기 눌렀을 때 요거 갖고 오셔야 되겠죠? 자, 증가 버튼을 클릭하면요. 어떻게 돼요? 숫자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variable에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숫자를 갖고 오려고 해요. 그래서 갖고 오는 것은 get입니다. 자, 갖고 오는 숫자는 get인데 이것을 더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maps에서 더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갖고 와서 이 숫자에 있는 부분에 있는 것과 더하기 1을 해야 되니까 maps에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두시고 0을 1로 바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는데 이거를 어디다가요? 어디다가 숫자에다가 다시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속 변경이 되니까요. variable에 se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가서 숫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숫자는 숫자 플러스 1에 있는 이 값을 그대로 숫자에다 넣으세요 라는 겁니다. 그대로 증가에다가 붙일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붙이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아까 했던 숫자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도 우리가 표시가 돼야 되죠. 잠깐 디자인 볼게요. 이 부분에도 표시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40. 그래서 그 부분에 표시가 되려면 숫자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 set 숫자 입력점 text to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연결해서 붙입니다. 자, 붙이고 뭐를요? 지금 있는 이 숫자를요. 그래서 그 숫자를 갖고 와서 계속 그 값을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get이라는 걸 쓰셔야 되죠. get 숫자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가는 했는데요. 이번엔 감소는 어떻게 해요? 거의 똑같죠. 단지 플러스가 빼기, 마이너스로만 바뀌었다라는 것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소도 한번 해볼 건데 똑같은 거니까 듀플리케이트 하면 좀 더 빠르게 코드 작성하실 수 있겠죠. 클릭 있는 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듀플리케이트 그대로 붙이고요. XX 나오는 이유는 똑같아서 XX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증가고요. 여기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로 바꿔주면 X 표시가 없어지겠죠. 자, 증가는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요. 감소를 위로 올릴게요. 여러분 보기 편하게. 감소는요, 숫자인데요. 빼기 값을 줄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값이 아니라 뺄 거예요. 그래서 maps에 가보면 빼기가 있습니다. 빼기라는 것을 갖고 와서 붙이고 숫자 값을 그대로 붙이고 1값도 그대로 붙이면 마이너스 되겠죠. 기존에 있는 숫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숫자를 빼서 다시 그 숫자에다 넣으세요. 그 숫자를 어디다가 또 다시 넣어요? 숫자 입력이라고 돼 있는 곳에다가 넣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시 필요 없으니까 버릴게요. 자, 그럼 되긴 됐는데 중요한 것은 다 되고 난 다음에 0이었을 때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보다는 그냥 0일 때는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0일 때는 굳이 마이너스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해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여기 있는 이 부분 증가일 때는 상관없는데 감소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뀌어줘야 되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요 숫자가 0이랑 같아요? 또는 0보다 작아요? 라는 걸 하려면 0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조건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 하려면 꼭 컨트롤에 가셔서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있는데요. 만약에 then이면 if then이라고 하면 이거면 이거예요. 끝. 이거고요. s를 붙이게 되면 만약에요.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이 숫자예요. 네, 맞아요. 숫자예요. 아니에요. 숫자 아닙니다. 이렇게 조건이 두 개, 답이 하나인데 질문, 대답이 해당하는 것이 두 개다라고 하면 요걸 쓰셔야 됩니다. if, then, else라는 걸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요. 숫자가 0이랑 같아요. 또는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0이 표시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0보다 큰 거라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if라는 then이라는 else 요걸 가져와 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여기 톱니바퀴 모양이 있네요. 이게 뭐예요? 이거를 이용해서 다시 늘려서 넣게 되면 이렇게 else 들어가는 거예요. else if. 그리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버리면 되고요. 다시 else를 넣으면 다시 else가 됩니다. 그래서 else if는 우선 아직은 보이진 우리가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if, then과 s 부분만 잠깐만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해보시고 같이 else 부분도 진행해 볼게요. 자, if 만약에요. 숫자가요. 그래서 숫자 값이 뭔진 모르겠지만 그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 값이요. 0보다 같아요. 0이랑 같아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아요를 하려면 우리가 등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맵스에 가셔서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곳에 보시면 등호가 있죠. 등호 있는 부분을 그대로 갖고 와서 붙이고 숫자라는 부분에 글로벌 숫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딱 붙이면 첫 번째에 들어가죠. 그리고 작아요, 그리고 0이라는 거, 같아요 라는 거. 밑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붙여져 있는 건 같아요 라는 뜻입니다. 같아요와 0보다 작아요 라는 뜻과 같은 형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0이랑 같아요, 작아요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때는 변화가 없어야 되죠. 그러면 숫자가 0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베리어블의 set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숫자를 가지고 와서 0으로 초기값 지정해 줍니다. 맵스에서 0으로 계속 눌렀을 때도 무조건 0이라는 부분 했을 때도 이 값이 안 맞으면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2라면 그냥 0으로 세팅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0보다 크다라고 하면요. 그럼 그냥 우리는 빼기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붙이면 돼요. else에다 붙이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다 붙여버리면은 다른 형태가 됩니다. 꼭 이 부분, else 있는 부분에다 붙여서 if 조건 하나, then 하나, else 두 개가 될 수 있도록 바꿔서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뭘로? 감소 버튼이라는 것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더해주고요. 증가 버튼, 감소 버튼 됐는데 이번에는 뭐가 돼요? 여기서 눌렀을 때 초기화 될 수 있도록 또 한번 해볼게요. 초기화 버튼 가져와 보겠습니다. when 초기화 버튼 클릭 do. 자,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뭐 하면 될까요? 지금 있는 디자인만 제가 가볼게요. 여기 이 부분을 0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변수도 0으로 바꿔주려고 해요. 라는 거죠. 그래서 블럭스에 가서 우선 글자가 있는 곳이 숫자 입력이니까 숫자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0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래서 숫자 입력 텍스트 2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 숫자 있는 이 부분, 숫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0이라는 부분도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리어블에 get 이라고 되어 있는 거, set 이라고 되어 있는 거, get은 값을 갖고 오는 거고 set은 세팅해 주는 거예요. set 이라고 되어 있는 걸 갖고 와서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숫자가 0이에요. 그러면 요거 그대로 듀플리케이트 해서 0으로 붙이고 그러면 숫자 입력에는요. 당연히 0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숫자를 그대로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숫자를 0이라는 부분으로 세팅해 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숫자에 있는 get 이라고 돼 있는 것을 다시 get 이라고 해서 가지고 오시면 여기 숫자를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저 이런 거 싫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바꿔준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안 하고 다시 얘로 똑같이 0이라고 세팅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하셔도 값을 0으로 세팅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실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거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좀 지우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숫자의 변수를 이용해서 증가와 감소하는 부분, 그 다음에 초기화하는 버튼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빌드에서 우리 QR코드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숫자라는 변수라는 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더해지는지, 빼지는지, 감소되는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감소됐을 때 말고요. 증가됐을 때 어떤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숫자가 값이 뭐 5 이상이면 아니면 10 이상이면 이라는 것으로 이 부분을 이용해서도 바꿔주실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글자를 굵게 한다던가 색깔을 넣는다던가 이런 걸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가와 감소라는 부분의 변수는 어떻게 이용해서 더해주고 어떻게 해서 빼주고 그 값을 또 다시 변수라는 값에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다음 거 할 때 다음 우리 코드 작성하실 때 좀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QR코드 우리 링크 하셔서 시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